다음 달 1일 K리그2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티FC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축구를 선사하겠다며 각오와 의지를 다졌습니다. 촬영 명소인 세종시 조치원 권투체육관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데 체육관 관장은 문화 콘텐츠로 가치가 있는 만큼 세종시에서 매입해 위탁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상협의회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아산 대방읍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보상 합의가 완료되면서 시는 연내 도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 K리그2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티FC가 출정식을 열고 프로무대에 나서는 각오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출정식 현장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시티FC가 프로 구단으로서의 힘찬 출발을 알립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무대 위로 소개될 때마다 응원의 마음을 담은 팬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지난 시즌까지 K리그3에서 뛰었던 천안은 올 시즌 프로인 K리그2 출전을 앞두고 베트남과 브라질 출신 선수를 영입해 전략을 보강했습니다. 시즌 목표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최근까지 태국과 제주도 전지훈련을 통해 팀워크도 다졌습니다. 그동안 더 준비 잘해서 개막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천안 시민분들하고 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경기 관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재미있는 축구랑 감동 이렇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저희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좀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끔 선수와 제가 좀 최선을 다할 테니 좀 기다려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정식에선 올 시즌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도 공개했습니다. 또 천안 출신의 축구 스타로 거듭날 18세 이하 유소년팀 선수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축구 팬들은 승패를 넘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로 재밌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티FC는 앞으로 다양한 지역 밀접 활동을 통해 시민 구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창단 16년 만에 이뤄낸 천안시티FC K리그2 출정식은 내년에 완공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와 함께 천안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천안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 메이커로 천안은 3.1절인 다음 달 1일 부산 아이파크를 천안 종합운동장으로 불러들여 역사적인 개막 경기를 치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촬영 명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권투체육관인데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했지만 무허가 건축물인 관계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치원읍에 있는 한 권투체육관. 6.25 전쟁 당시 미군의 보급 창고로 사용되다 지난 1975년 체육관으로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프로복싱 챔피언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개봉한 송강호 주연의 영화 반치광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4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지역의 핫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미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 때문입니다. 일반 지금 현재의 모든 체육관들은 콘크리트 되어 있는 1, 2층, 3층, 옥상 뭐 이런 데 쓰지만은 이거는 단층이면서 또 도명식이고 철판으로 형성되어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체육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바로 옆에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이 훼손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세종시청으로부터 자진 철거하란 사전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법 제14조인 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했던 건데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이 체육관은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가 서로 다른 상황으로 강 관장은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데다 각종 촬영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세종시에서 매입 후 위탁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촬영하니까 5건 정도 됩니다. 이런 문화 좋은 콘텐츠를 갖다가 유지하려면은 시에서 이 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유지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치원읍에 있는 폐산업시설인 옛 한림재지 공장이나 조치원 정수장의 경우 세종에서 자체 매입해 문화 거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체육관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인 만큼 시에서 매입해 관리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세종시 신도시의 건설 계획이 변경되고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기능이 도입될 세종동의 마스터 플랜이 수립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국 소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세종에 새로 도입되는 국가기능이 전체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기능과 토지이용, 교통 등을 포함하는 세종시 건설의 밑그림, 즉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기관이 입지할 예정인 세종동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해 행복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캠퍼스 2차 입주대학으로 고려대 세종캠퍼스를 선정하고 입주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규모는 행정전문대학원과 ICT 관련 대학 등 모두 790명이며 향후 교육부의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2월 착공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 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며 이 중 임대형은 내년 1학기 한밭대를 시작으로 5개 대학의 입주가 계획돼 있고 분양형은 공주대와 충남대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친환경 종합타운 추진을 두고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 주민대표 이장단과 함께 아산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아산 환경과학공원을 찾아 쓰레기 반입부터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최 시장은 현장 견학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시설 건립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나 선진시설 답사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산 배방읍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가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건물주와 아산시가 합의를 완료하면서 공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배방 공수리와 북수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배방중로 1-2로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이 도로는 지난해 6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도로 개설 구간 안에 있는 건물 한 곳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는 지난해 9월 명도 소송 절차에 들어갔고 아직까지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건물주와 아산시가 합의를 완료하면서 공사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으로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공사에 들어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시는 화해와 조정을 통해 건물주가 다음 달 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의 명도 소송 판결 전에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조금 더 공사를 일찍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준공 예정일은 오는 12월로 시는 교차로 개선 공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천안 아우네 봉화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 병천면 사적관리소 광장과 아우네장터 일원에서 유관순열사 추모각 참매와 추모제, 횃불 행진 등으로 진행됩니다. 하이라이트인 횃불 행진은 참가자들이 횃불과 태극기를 들고 1.2km 구간을 걸으며 만세운동을 재현합니다. 행사에 앞서 사적관리소 광장 체험부스에는 3.1절 골든벨과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25일과 26일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를 열고 전국에서 빵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지역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빵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10% 이상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매번 큰 인기를 끌었던 빵지 순례단은 올해 관내 100팀, 관외 100팀 등 총 200팀을 모집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4명 이하로 구성된 팀 단위로 3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 방법은 천안 빵빵데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 청소년재단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7대 아산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 아산 시민으로 모집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의원들은 모의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며 활동 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입니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 부여와 위촉장 수여, 다른 지역 어린이 청소년의회 견학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청소년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SK 브로드밴드 뉴스 보도 기사 2편이 제56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선정작은 SK 브로드밴드 수원방송의 허공에 날린 혈세 100억, 박만행정이 부른 초유 사태와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의 수십억 들인 전통 문화공원 문 못 여는 속사정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래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문제를 당당히 고발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역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보내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천사들을 만나러 갑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천안시 쌍용동으로 갑니다. 고고고! 여러분, 감자탕 좋아하시죠? 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감자탕을 우리 어린아이들과 냠냠냠 함께한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쌍용동 만나 감자탕 정동래 대표님이 지역 어린이들과 감자탕 파티를 열었네요. 어린이들과 새학기를 맞아 맛있는 감자탕 한 끼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무척 행복했다고 합니다. 정동래님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쌍용 일동 행복키움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셨네요. 벌써 몇 년째 매월 한 차례 독거노인들을 초대해서 감자탕을 후원하고 계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자탕에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갔으니 맛있는 건 당연하겠죠. 정동래님, 제가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도 될까요? 대표님이 있어서 우리 사이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세종시 연서면으로 갑니다. 고! 짜잔! 네, 세종시 연서면에는 여성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생활개선회가 있는데요. 원래는 농업 발전을 위해 모인 단체이긴 하지만 연서면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숨은 일꾼들이랍니다. 이번엔 홍서진 회장님과 우리 회원들이 쌀국수 24상자를 연서면에 기탁했네요.
맛있는 쌀국수는 독거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의도인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추운 겨울에 드시는 뜨끈한 쌀국수가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연서면 생활 개선에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세인지 우리 사회도 언제나 뜨끈한가 봅니다. 이렇게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다니 봉사가 생활이신 생활 개선에 응원합니다. 연서면 생활 개선에 최고! 최고! 이번엔 천안시 성완읍 수양 3리 김준동 이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미래를 더 알차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요. 바로 교육입니다. 그동안 교육이 잘 열매를 맺으면서 이만큼 국가도 발전했고 개인들도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성완읍 수양 상리 김준동 이장님께서 발벗고 나서셨나 봅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2명의 어린이에게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네요. 김준동 이장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나눔의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처럼 장학금과 후원금을 기탁하셨다고 하니 우리 수양 3리의 인재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이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세심한 사랑을 전해주신 김준동 이장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다 함께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바자회 많이 참여해 보셨죠? 내가 아끼는 물건, 또 누구와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모여 하나가 된 것이 바로 바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어린이집 김세화 원장님과 원생, 학부모님 등 100여 명이 모여서 바자회를 진행했네요. 여기에 모인 후원금 83만 5천 원을 어려운 아동을 위해 기탁했다고 하니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어린 원생들이 벌써부터 나눔의 기쁨 DNA를 심어줬으니 이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교육을 실천하신 우리 원장님과 학부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건 테크노밸리 어린이집의 김세화 원장님과 원생 그리고 학부모님이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오늘 따뜻한 소식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서울과 대구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종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최민호 시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최근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 소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곳에서도 시민들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 거란 기대감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부정론이 교차합니다. 반대하는 측에선 포퓰리즘의 전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공약을 내놓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7%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5%의 절반에 그친다며 분담률을 높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교통 무료화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선 현재 두 곳의 운송업체와 회사에 주는 지원금에 더해 연간 180억 원 정도만 추가하면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요금을 무료화시킨다고 해도 시에서 재정을 더 부담하는 추가 부분은 180억, 200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한다면 그럼 버스 무료화가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시행 시점에 대해선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원도시 박람회 할 때 주차장도 부족하고 버스 체계도 불합리하고 할 때 그 관람객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차 갖고 올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늦어도 2025년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 현재 세종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적용 대상 등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은 전국에서도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대학과 대학 간의 이렇다 할 시너지는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축제와 대학인의 거리 조성 등 새로운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은 한때 대학인의 마을을 추진했을 정도로 대학이 많은 도시입니다. 모두 12개 대학에 8만 1천여 명이 다니고 있고 특히 안소동 1호는 한 개 동지역에 5개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간의 연계 활동이 부족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지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권보다 대학교가 더 많은 데에 비해 천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연합축제라던가 그러한 교류를 하는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천안시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대학 밀집 지역인 안서동엔 대학인의 거리를 조성합니다. 총 5개 구간을 조성할 예정인데 도로 인프라 정비와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에는 12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가요제와 동아리 퍼포먼스, 학과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대학 총학생회와 총동아리 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기획단도 구성했습니다. 우리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학인의 거리 조성과 더불어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플로킹 등 문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학도시 천안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별도의 브랜드 개발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초사 수소 충전소의 충전 요금을 기존 킬로그램당 8,400원에서 9,900원으로 18% 인상합니다. 시는 2020년 초사 충전소 개설 이후 수소 1kg 구매 단가가 3,000원가량 상승했다며 부득이하게 판매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시도 다음 달부터 현재 킬로그램당 8,400원이었던 충전 요금을 9,9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6일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둘째 아이 이상 다자녀와 장애가 심한 부모의 영유아에게만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나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유아라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차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가능하고 늦더라도 15주 이전에 접종해야 하며 마지막 접종은 8개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